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농TV 부엉시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9월 13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밖에 비가 오고 있네요. 역시 또 주말에 날씨가 참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최근에 거의 주말에 비가 내렸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비가 오니까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또 비가 오게 되면 온도가 확 낮아지죠. 가을 날씨가 확실히 된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니까 역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여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에어컨을 집에 에어컨을 켰더니 찬바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S를 불렀는데 AS가 8월 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다 끝나고 9월 초였었죠. 더위가 다 끝나고 나서 에어컨을 AS를 받고 그냥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여름을 났는데요. 뭐 다행히 또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좀 덜 더웠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버텼었던 그런 올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고요. 뭐 기분이야 상쾌해졌지만은 또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을 면밀히 관찰을 하시면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점검인데요. 2019년 수익률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누적 수익률이 370%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좋았던 게 손실이 난 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올해는 조금 고생한 달이 있어가지고 특히 6월에 고생을 했는데요. 어쨌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올 상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5월, 6월에 역시 욕심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또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좀 아쉽고요. 7월부터는 좋아지고 있고요. 9월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수익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 추천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역시 좀 흡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월에는 역시 손실본 종목들이 다수가 있었죠. 수익 매도를 거의 안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보유한 종목들은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또 신규로 계속 추천을 하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지난주 역시 주말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한 주가 지나갔죠. 그래서 지난주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고요. 이번 주는 양시장이 모두 반등을 했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죠. 강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이 좀 더 강하죠.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고요. 자, 코스피가 조금 더 약하죠. 코스피는 이제 전고점하고 괴리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현재는 훨씬 약하다. 뭐 단순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좀 약한 그런 흐름인데요.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가 더 약하다. 그런데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런 부분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하락했을 때 어느 게 더 크게 하락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58, 자, 여기 직전에 한번 고점에서 한번 쏟아졌었죠. 당시에 7.4%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지는데 9.5% 정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쏟아질 때는 코스닥이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개별주나 이런 종목들이 낙폭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을 주로 매매를 하시겠지만은 코스피를 보면서 대응을 하자. 코스피가 시장이 끝났다 그랬을 때는 코스닥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양시장이 다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모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번 주에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상승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역시 수급적으로 보면은, 자, 수급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이번 주에도 코스피는 외국인들 뭐 목요일 빼놓고 다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하기 어려웠는데 좀 어떤 흐름을 잘 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이런 그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번 주가 만기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선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특히 장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을 보면은 사실 이번 주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날, 수요일 뭐 이런 흐름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역시 지난주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영향을 받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이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국도 결국은 따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아직까지는 눈치를 봅니다. 완전히 미국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에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도 고점을 찍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뚫고 가기는 어렵다.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는데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어떤 가격적으로 역시 흐름이 거의 이제 고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S&P 500이나 그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확실하게 또 60선 이탈에서 쭉 내려가는 흐름만 아니라면은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 향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결국은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힘없이 계속 밀리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확실하게 밀리는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60선 정도가 이탈하는 흐름 정도가 나와야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크게 밀리는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한국이죠. 예, 한국 시장이 사실 미국하고는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국은 아직도 버티기 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계속 봐야겠지만 미국도 사실 계속 가기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계속 상승만 하는 장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등락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국은 장기적인 수급이 부담스럽죠.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역시 계속 외국인들은 뭐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뭐 얼마나 던졌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28억, 28조 정도를 던졌지 않습니까? 이게 추세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고 있고 개인만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죠. 3월 이후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지금 40조 가까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가는 장도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장이기 때문에 좀 지금 장을 재밌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나중에 생각을 하면은 야, 그때 정말 말도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장기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다는 건 결국은 한번은 크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3월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만 9월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요. 최소한 다음 주 정도는 좀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역시
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수가 혹시라도 계속 빠진다, 2300 뚫고 이탈하고 계속 내려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겠죠. 역시 지수가 하락하면은 주식 비중도 확실히 줄이고요. 그리고 종목 수도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손절가를 지켜야 돼요. 종목은 시장이 좋을 때도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절가는 반드시 정해서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맞아, 저번에도 그냥 계속 빠질 것 같더니 다시 반등했어 그러면서 종목들이 갔으니까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지수가 좋지 않게 변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주식 비중 줄이고 시장 다시 좋아지면 매매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도 시장은 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시장 점검 끝났고요. 시장에 대한 예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 이번 주도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메디포럼 제약 첫 번째 종목 골라봤고요. 이 종목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했죠. 자,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들은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요. 정말 조정 많이 받았다, 확실하게 밀렸다 그랬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그 가는 종목들 덤비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골라봤고요. 두 번째는 KM제약입니다. 이 종목은 마스크주로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이 종목 조정을 충분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가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잠시 소음이 좀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니까 또 마스크주가 사실 그동안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움직였는데 지금은 테마주로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테마로.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한번 접근하셔도 되는데 KM제약 정도면은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KM제약을 골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주 대응 전략입니다. 자, 다음주도 어쨌든 박스권 장세를 예상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피는 박스권 장세, 코스닥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이 워낙 이제 개별주들이 움직이면서 또 지수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역시 그 현물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파생은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역시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박스권 그려놓고 그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좀 좁은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다시 또 고점을 넘어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방 공략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밀렸어 그러면 상방 공략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장중의 단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일봉 매매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고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는 반등할 때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방 공략을 해봐도 될 만한 그 좀 분위기가 됐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정도 공략해 보시고요. 또 좀 많이 밀렸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상방 일봉 매매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은 좀 하방 공략이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은 역시 미국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시 강해지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또 크게 출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면서 역시 일봉은 좀 하방이 편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러가지 테마가 있겠지만 코로나 테마가 가장 유망하죠.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략하시기 바라겠고요. 갔다가 정말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한 종목들 눌림목 줬을 때 단기 매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역시 그 안정적으로 크게 밀린 종목들은 좀 끌고 가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재명, 윤석열 뭐 이 정도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잘 움직이는 그런 정치인 테마이기 때문에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기차나 수소차 이건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소차가 사실 현재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그런 어떤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좀 제대로 조정받은 종목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종목들이 드물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에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전기차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좀 역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수가 심하게 꼬꾸라지지만 않으면은 전기차나 수소차는 한 번은 가요. 언제 가든지 가니까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갖자는 생각이고요. 자, 단기로는 역시 코로나 관련주가 가장 좋은데요. 코로나 정부정책 관련주, 그 중에서 이제 뉴노멀 관련주들 종목을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하면은 뭐 한국선제 이런 종목들 최근 움직임이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빠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빠지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자, 우정바이오 이 종목도 코로나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인데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전에 말씀 방송에서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뉴지랩이라든지 또 신테카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소개하는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한번 보실까요? 교육 관련주들 자, 이쪽에다가 쭉 이렇게 메가스터디부터 이렇게 쭉 모아놨는데요. 차트 보시고 확실하게 빠진 종목들 역시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주들도 결국은 다시 한번 튀어 오를 거예요. 뭐 이번에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번씩 이렇게 순환매되면서 움직이니까 교육 관련주들도 계속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순서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시장이 정말 하락하는 흐름이 유지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관리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9월 13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